자, 반갑습니다. 신재열 군, 황인성 군, 김민수 군. 그래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오피스 아워를 이렇게, 이렇게 대면을 하면서, 어, 만나게 됐어요. 두 번째 미팅인데, 궁금한 것들 있으면, 그러면, 어, 같이들 얘기합시다. 학생들은 이제 계속 들어올 거예요. 자, 먼저 그동안 우리가 학습한 내용들을 쭉 돌아보면, 어, 내가 공지사항에 올려놓은 내용들을 먼저 보도록 하죠. 먼저 그 강의 계획서는 여러분들이 미리 봤을 거고, 그리고 강의 계획서에서 제시한 교재를 다행히 내가 그 지금 교보문고에서 만든 책인데 그 PDF 파일을 올려줘서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볼 수 있도록 해줬고, 그에 보태서 그 내용을 이제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수식을 여러분들이 타입을 따로 치지 않아도 되게끔 웹 콘텐츠를 만들어줘서 그 웹에서 궁금한 부분을 카피해서 갖다 놓고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하고 물어보면 바로 답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해요? 아직까지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다 타입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책을 쭉 읽어가면서 모르는 부분을 웹에서 어, 웹 교과서에서 교재에서 찾아서 이 부분이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부분이 이 개념이 어, 이해가 안 됩니다 하고 누르면 됩니다. 자, 도움이 됐으면 답을 채팅으로 주고, 그리고 아니면은 저기 이해가 됐으면 이해했다고 하고 더 궁금한 건 더 물어보도록 하세요. 채팅창은 그 여러분 화면에 하단 두 번째에 있는 그 풍선 같은 거 그 옆에 점점점을 누르면 채팅창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Q&A에서 그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네. 네. Q&A에 신재열 군 Q&A에서 물어보면 됩니다. 그 다음 읽을 거리를 내가 좀 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소개를 하고 Q&A에서 토론을 시작하라고 내가 얘기했죠. 그래서 토론을 1점, 2점 이렇게 여러분들 1주차, 2주차 하고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는 장을 마련해 줬고 다른 학생이 토론한 내용도 같이 보면서 얘기할 수 있게끔 해줬어요. 보통 이런 토론할 때는 그 다른 학생들이 앞에 한 것들을 보고 거기서 더 궁금한 걸 또 물어보거나 또 새로운 내용을 보태거나 하는 식으로 토론이 발전하게 해야지 물어본 질문에 대한 똑같은 답을 반복해서 내는 것은 한 5명쯤 지나고 나면은 너무 루틴해지죠. 어쨌든 이건 이제 지금 수강 신청을 늦게 한 학생도 있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의 경우 다시 기간을 늘리게 할 필요 없이 Q&A에서 뭐 다른 거로 또는 이제 파트 1 이제 이번 주에 마치고 이제 파트 2 벌써 시작했는데 미적분학 쪽에서 뭐 질문하는 그 횟수로 그걸로 그 채워줄 테니까 그 토론에 늦게 참석해서 참여 못한 학생도 별로 걱정하지 말고 그냥 Q&A에 질문하고 답변하고 코멘트 달고 파이널라이즈 시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임동선 조교가 오픈 카카오톡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리고 본인 연구실은 내 연구실 건너편에 있는 32356 대수학 연구실인데, 거기에서 임동선 교수를 찾으면 되고, 조교 선생님을 찾으면 되고, 이 오픈 카카오톡 이 주소에서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질문하면 거기서도 바로바로 답을 줄 거고, 답을 얻으면 그 내용을 Q&A에 같이 공유해 주면 다른 모든 학생들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활동들의 기록이 여기 그 학생들 특히 이번 학기를 위해서 많은 노력, 많은 준비가 돼 있는데 그 내용들을 미리 경험한 학생들 그 강의 녹화를 하기 위해서 지난 2월까지 쭉 준비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 내용들이 여기 PBL 보고서에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가면
또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여기서 물어보세요. 내가 다 궁금한 걸 오늘 모두 다 해결해 줄게요. 그 다음, 그 다음에, 선형대사 부분의 파일을 따로 줬어.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좋게 해줬고, 또 문제하고 풀이까지도 내가 파일을 줬어요. 그것도 참고들 하셨을 거고. 그 파트 1에서는 주로 이제 행렬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특히 인공지능을 위해서 필요한 지식인, 고유값, 고유벡터, 그리고 행렬의 대각화, 그리고 최적태를 구하는 방법, 그다음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 그건 꼭 필요합니다. 뒤에 가면은 파트 4에서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를 하는데 그때 꼭 필요해요. 내 말 잘 다 들리죠? 또 내 얼굴 다 보입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 그리고 동영상으로 필요한 내용들 들려줬고, 그 다음에, 어쨌든 우리가 이 매스포 AI 과목은 우리나라에서도 드물게 처음으로 거의 열린 강좌니까 여러분들이 그 새로운 경험을 하도록 합시다. 뭐 내용은 특별하지 않아요. 인공지능을 하려면 꼭 수학적 지식이 필요한데 그 필요한 지식이 첫 번째가 행렬에 대한 지식들이고 선형대 수학 지식들이에요. 그 다음에 미적분학에서 최적해를 구하는 극대극소를 구하는 그런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꼭 이해해야만 되고 그 다음에 통계에서 여러분들이 그, 그 데이터 처리하는 그런 방법과 그리고 뭐 통계 기초적인 지식, 뭐 평균 분산 등 해서 사실은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구하고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을 해서 그래서 랭크 리덕션 하는 걸 꼭 알아야지만 그다음 파트 4에서 인공지능 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형대수, 미적분학, 그다음 통계의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복습한다 또는 뭐 예습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것을 쉽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초보자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코드를 다 만들어서 제공했으니까 그 개념 이해하고 그리고 모르면 좀 더 물어봐서 자기 능력만큼 개념을 이해하면서 그 코드 이용해서 주어진 데이터 또 행렬 함수를 다루는 그런 스킬을 여러분들이 갖추면 되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가 모르는 건 물어보고 또 알면 답을 하고 그리고 또 교재에 있는 문제를 실제로 풀어보고 그걸 Q&A에서 공유하고 또 그거보다 더 다른 더 사이즈가 큰 더 복잡한 그런 함수 행렬 또 데이터를 다뤄보고 그리고 자기가 전공이 여기 지금 다 다르니까 학생들이 다른 전공의 다양한 학생들이 자기 전공 교재에 있는 행렬, 또 함수, 다변수 함수, 또 통계 데이터, 또 자기 실험실에서 본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갖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에서 배운 내용들, 그 코드들을 활용해서 그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그냥 부담 없이 공부하면 그 학습 과정이 PBL 보고서로 정리되고 제출되고 그리고 그걸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해서 첫째 달, 둘째 달, 이제 셋째 달 이렇게 3번 내고 나서 이제 세 번을 내면서 누적해서 내면서 그 파이널 PBL 리포트가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학습한 모든 내용이 될 거고 그걸 바탕으로 그거를 발표할 사람은 발표하고 그리고 또 뭐 그의 심화 학습을 할 사람은 하고 해서 그래서 열심히 한 사람들은 좋은 그런 그 결과를 가지고 나갈 수 있게끔 상호 평가를 그 과정에 한다는 소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오피서 요건 내가 수정해야겠네요. 이게 목요일 날 하려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이 잘 안 맞고 그래서 이거를 수정을 화면이 편집을 금요일 우리가 앞으로 시간이 여러분들이 목요일 날은 다른 수업 시간이 있어서 못 온다 그러는 못 온 학생들이 있으니까 금요일 일단 오전 11시 10시 반을 10시 반을
10시 반에서 11시 반으로 해둡시다. 그래서 웹엑스 오피스 아워로 원래 우리가 이럴 생각은 없었는데 그 정부에서 이걸 권장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죠. 뭐 다른 반들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따라서 합시다. 이렇게 수정하도록 할게요. 자, 어이구, 이거는 아니고 어디로 갔나? 게시판이 공지 수정. 이게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저장합시다. 그 다음에 또 공지에 가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연습 삼아서 해봤고 이제 이번 시간에 다시 한번 다 리뷰해 주도록 할게요. 더 궁금한 건 물어보세요. 내가 발표한 중에 채팅창에 그 다음에 오피스 아워 얘기했고 토론방 얘기했고 그 다음에 강의 계획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주 이 시간에 1주차 활동 리뷰를 해주고 강의 계획 및 평가 방법을 이제 공지해 주었어요. 그 동영상을 올려줬고 그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보면 됩니다. 그거를 처음에는 그냥 올렸더니 여러분들이 출석을 꼭 해야지만 출석 체크가 되는 걸로 돼 있어서 출석은 꼭 안 해도 되는 걸로 고쳐놓은 것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부담을 줄여줬어요. 그 다음 웹엑스 양방향 수업의 어드레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웹엑스에서 들어올 수 있는 방 번호를 내 개인 고유 방 번호를 만들어 줬으니까 그 방을 활용하면 되고 오늘 들어온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오피스 아워를 가졌고 그 기록을 공유해 줬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이 몇 명 있는데 지금 여기 외국인 is there any international student here now. Is there any international student is in here today now? Then for those, I think there are about 3 international students in my class. Some of them are from China, and if you have any question, you may ask in English. Then I will try to answer in English for your English questions. So you don't worry, and if you need help, then ask me. I have taught English, calculus, and linear algebra and math modeling, and engineering mathematics, etc. So yeah, I can supply some English lectures for the part that you need to extra help in addition to our textbook. Next. 자, 이제 이번 주부터 we will start to review the multivariate calculus with Python-based Sage code. So you better start to part 2 on calculus. 그러니까 선형대 수학을 안 들은 학생들도 미적은 다 들었을 테니까 파트 2 할 때는 훨씬 더 어려운 점이 없을 거고 혹시 3월 한 달 동안 좀 활동이 늦었던 학생들, 활동이 적었던 학생들도 8주차 끝나고 이제 평가를 해서 지금은 임시 성적이고 요번에 과제 낸 것도 임시 성적을 줄 거고 그걸 다시 수정 보완해서 2달치가 된 8주차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 성적을 PBL 보고서와 발표, 또 참여 활동, 학습 활동 등으로 줄 테니 Q&A에 참여 활동 등을 바탕으로 PBL 보고서, 미드텀 PBL 보고서하고 또 과제, 테이크홈 이그제 준 것이 주어질 테니까 자 이제 파트 2 멀티베리에이트 캘큘러스 내용은
어, 여기서 보시면 그 내용은 여기에 이전에 내가 캘큘러스 가리켰을 때 캘큘러스 1 싱글 베리어블 캘큘러스와 파트 2 멀티베리에이트 캘큘러스 가리켰을 때 학생들이 질문하고 답한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볼 건 아마 이 캘큘러스 2 이 부분일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먼저 시리즈가 있고 이제 뒤에 가면 다변수 함수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다변수 함수들 한 것들 보면 뭐 이변수 함수의 적분, 또 파셜 데리버티브, 그 다음에 또 뭐 그린 정리, 스톡스 정리, 그 스톡스 정리 등등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특히 중요한 건 다변수 함수의 극대 극소이기 때문에 파셜 데리버티브에 대한 지식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그레디언트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고요. 등등 여기서 보면 문제뿐만 아니라 풀어본 답을 손으로 구한 것도 있고 정답이 있고 그걸 코드로 푼 내용들이 있고 그 코드로 얻은 답들이 있어서 원래 답과 비교를 이렇게 해주고 있으니까 그림도 그리고 또 3차원에서 다 되니까 이게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에는 거의 다 됩니다. 엣지에서도 다 3차원 그래프도 볼 수 있고 다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카피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화면이 웹 주소가 보이나요? 신지열 군 웹 주소가 보입니까? 네, 웹 주소가 보이나요? 자, 이런 식으로 인프리시티 플롯 3차원 그 3차원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무리 없이 이렇게 보여지고 돌려서 볼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원통과 이 평면 이 3변수 그 3차원 그래프와 3차원 그래프들이 만나는 요 커팅한 요 면에 에리아를 구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본 겁니다. 네. 자,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봤고요. 스크린은 안 나와요? 지금은 스크린은 안 나오군요. 그냥 딱 요 공유한 요 페이지만 나오는군요. 그래요? 정말? 자, 누가 목소리로 좀 얘기해 주세요. 아래 한글 파일이 보여? 자, 그러면 일단 중지하고 화면을 바꿔줄게요. 일시정지. 취소. 일시정지를 하고. 이거, 아까, 저기 녹화를 아까 중지해 놓고 있다가 그리고 진짜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는 다 녹화가 안 됐네. 중지해 놓은 상태에서 계속 얘기를 했네요. 학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75분 일주에 75분 이상 25분짜리 3개 정도의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25분짜리 75분 정도의 이렇게 오피스 아워를 여보세요? 그래요. 자, 그래서 이 강의를 그 학생들과의 질문 답변하고 이렇게 또 요약 설명해주고 또 뭐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문제 풀이를 이제 이렇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75분을 채워서 그래서 저기 수업에 동영상에 강의실에 올려놔서 한 일주에 150시간, 150분 쉬는 시간 빼고 75분이 2개 있는 그런 강의를 하는 거를 교육부가 그렇게 해야지 수업의 질이 유지될 것이 되지 않겠냐 하고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해본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까 우리가 한 30분 동안 30분이 아니지 거의 40분 동안 얘기한 내용은 녹화가 안 됐네. 어쨌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공지사항에 있는 내용들을 다 봤고 그 다음에 지금 Q&A에서 있는 내용들 이 설명들을 다 했는데 사실은 내가 오늘 얘기한 내용들이 다른 지금 우리가 웹엑스 미팅을 하지
못하고, 못하는 학생. 이게 사정들이 있어요. 인터넷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 시간에 다른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자기가, 그,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한 내용을 공유를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어, 디스커션을 하고, 또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내가 설명해주고 이런 내용들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게 강의실에 이제 강의실에 올려놓으면 다른 학생들도 나중에라도 그거를 이제 보면서 이해하고 캐치업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의도인데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한 40분 동안 얘기한 게 다 저기 없어졌으니까 좀 아쉽네. 그러니까 오늘 나랑 토론한 학생들이 Q&A에 지금 기억나는 내용들 타입히 쳐서 좀 공유해주고 또 그렇고 오늘 얘기 들은 대로 또 파이널라이즈도 시키고 그리고 코멘트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서 그렇게 해서 다른 학생들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롤 모델이 돼서 리더십을 발휘해 주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해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잊어버린 40분에 대해서 그래. 문의 게시판에서 대부분의 내용을 얘기했고 공지사항에 대해서 얘기했고 지금 마지막으로 내가 두 가지만 보여주고 우리가 정리할 텐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도록 하세요. 지금 이 파일은 놓고 제일 먼저 PBL 보고서를 제출한 학생 거를 보고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공유를 파일을 PBL 보고서를 공유하죠. 자, 이, 어, 이 PBL 보고서가 전체 화면으로 보입니까? 전체 화면으로 보입니까? 안 보여요? 보여요? 이건 채팅이 내가 안 보이네. 자, 신재열 군 말로 얘기해 줄래요? 대화를 합시다. 신재열 군은 지금 자기 방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마이크 켜고요. 마이크 켜고 이 화면 보여요? 예, 스프링 PBL 보고서? 예, 제 거네요. 그래요? 그러면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황인성 군도 들어왔고 또 김도현 군, 김민수 군도 이걸 참고로 보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뭐 크게 고민할 건 없고 길게 쓰진 않아도 돼요. 근데 자기가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는 이제는 모든 게 다 디지털라이즈 되고 모든 게 공유되고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 양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질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과 질은 이제 기본이 되겠지만 그보다는 이제 오리지널리티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참여평가에서 여기에서 State More Than 10 Math Definition and Concept 이게 지금 파트 1, 2 이제 배워가고 있는데 파트 1과 파트 2에서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나름대로 좀 10개 이상 정리하라는 소리예요. 뭐 용어만 정리할 수도 있고 내용도 정리할 수 있고 한데 별로 고민하지 않을 게 이게 다 웹 주소에 다 있잖아요. 내가 다 올려줬죠. 신재열 군. 예, 그걸 그냥 필요하면 복습할 겸 카피해서 갖다 놓으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타입을 다시 다 안 쳐도 되죠.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텍스트로 친 거는 그냥 Q&A에서 가져와도 그냥 바로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그냥 가져오면 돼요. 또 아니면 이미지를 가져와도 상관이 없고 잘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냐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앞에 거 뭐 쉬운 것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들이 꼭 들어갔었어야 돼요. 여기 그람슈미트 정규직교합법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 또 2차 형식 그리고 거기서 이제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나 네거티브 세미 데피니트나 이제 아이겐밸류들이 모두 양이냐 또는 모두 음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왜 필요한지 알죠? 이게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하려면 다변수 함수를 다루게 되죠. 다변수 함수의 극대 극소를 하려면 그게 극소가 되려면 아이겐밸류가 다 네거티브여야지 극소가 나오고 그리고
그 다변수 함수일 때 우리가 3차원, 4차원, 5차원 그래프는 못 그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을 행렬의 개념을 이용하면 다변수 함수의 극대 극소를 이 고유값들을 갖고 그 함수에 대응하는 행렬의 고유값들, 그게 해시안이에요. 그레디언트, 다변수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구하면 그게 벡터가 되죠. 그 벡터의 세컨 데리버티브를 구하면 행렬이 되죠. 그게 해시안 행렬이잖아요. 그 행렬의 아이겐밸류가 네거티브냐 포지티브냐에 따라서 극대값, 극소값이 구분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꼭 알아야지만 그 최적혜를 구할 수가 있고 인공지능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토론회 하다 보면 중요한 그런 개념들 집어넣은 것들을 이렇게 찾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기억에 남는 거 깨우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또는 남들이 답답해하는 거를 가르쳐 준 게 있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PBL 보고서 여러분들이 느낀대로 쭉 쓰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느낀대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더 원하는 거, 또 개인 성찰이니까 뭐 자연스럽게 자기 생각을 쓰면 돼요. 여기서 그 매주 자기가 몇 개씩 참석했다는 것들을 기록해 주면 돼요. 이게 이제 참여 점수를 나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들어가서 여러분들 참여한 거 체크하면 빠뜨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오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걸 체크하고 내가 체크한 걸 비교해서 그래서 오류 없이 여기가 더 많으면 내가 또 혹시 빠뜨린 게 없나 체크해서 여러분한테 점수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제대로 안 적으면은 그러면 내가 빠뜨린 채로 여기서 이걸로 그냥 성적을 줄 수 있으니까. 이게 이 참여 점수가 20점이라 그러면 적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성적의 굉장히 큰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 파티시페이션은 굉장히 성실하게 써줄 필요가 있어요. 위에는 쭉쭉쭉 생각나는 대로 쓰더라도 이거는 실제로 점수가 이게 20점 점수예요. 중간고사를 보면 중간고사의 20점이 요 한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가 80점이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언제나 그렇지만 쓰고 나서 파이널 코멘트 써주고. 그다음 파티시페이션 한 것들 쭉 이렇게 잘 써줬어요. 여기서도 여러분들 이걸 타이프 다 치려면 힘들지만 이와 같이 웹에 있는 거 가져다 놓고 답 주면 쉽잖아요. 그리고 웹에서 준 코드 그냥 갖다 놓으면 다른 학생이 이걸 보고도 자기가 나중에 신재열 군이 신재열 군이 나중에 이제 10년 후에 20년 후에 회사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싱귤러베 디컴포지션을 해야 될 때가 생기면 옛날에 보고서 제출했던 보고서에 가서 그 코드 갖다 놓고 그 웹 주소에 집어넣으면 바로 시뮬레이션이 되고 계산이 되지 않겠어요? 행령을 바꿔주면.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서를 코드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하지 이미지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 본인을 위해서 나중에 대학원에 가서도 또는 또 기업에 가서도 연구소에 가서도 쓸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드는 보고서를 만들기를 추천하는 거예요. 잘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쭉 이렇게 이미지로만 갖다 놓을 수 있는데 가능하면 그냥 카피해 와서 전체를 쓰는 걸 하는 걸 더 권해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보면 문장이 틀린 게 있거든. 그리고 이거를 좀 불필요한 건 없애버리는 게 더 나은 거고 고쳐야 되고 또 틀린 거는 빨간 줄도 저기 표시도 해줘야 되고 근데 이거는 커멘트를 줄 수도 없고 수정할 수가 없어서 그냥 디덕티드 된 감점된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 고칠 기회는 계속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이 부분 좀 미비하다. 이 부분은 좀 이건 불필요하다. 이거는 꼭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주면 바로 고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만점을 받을 수 있잖아요. 한두 번만 수정 과정을 거치면. 근데 이렇게 시작하면 그냥 감점된 채로 파이널이 되니까 결국은 만점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게 되죠. 그런 이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근데 이게 한 달에 이만큼 하는 거는 아마 이 학생이 선형대수를 이전에 들었던 학생이고 그때 자료도 있고 해서 이렇게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둘째 달에는 미적분을 들은 학생들이 많은 내용을 다 공유할 수 있을 테니까 뭐 또 분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QR 분해에 대해서도 참 내용을 공유하고 이런 식으로 쭉 해주면 돼요. 그렇게 하고
실제로 이거 아주 현명하게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렇게 이 글자를 크게 하면 이것만 해도 한 서너 페이지가 되고 보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글씨를 이렇게 어차피 디지털이기 때문에 폰트를 이렇게 줄여놓으면은 필요하면 이걸 이렇게 늘려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폰트를 키워서도 볼 수 있고. 근데 이미지로 해놓으면은 이건 도대체 누구도 나중에 쓸 수 없는 자료가 되죠. 볼 수도 없고 확인 답을 체크할 수도 없고. 잘했어요.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요번에는 이게 빈칸으로 해도 상관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중간고사 때는 개인 또는 팀 프로젝트 프로포저를 받을 텐데 이게 한 10, 중간고사에 10점 점수를 준다고 했죠. 여기서 임시구 just 아이디어를 제공하세요. 여기 이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은 배우고 있는데 코딩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동안 이론만 많이 배웠죠. 12년 동안 이론만 배웠죠, 수학을. 그다음에 대학에 들어와서도 되게 손으로 푸는 것만 배웠죠. 근데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사이언스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에 가면은 실제로는 다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손으로 풀는 게 아니라 코딩을 해야만 돼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이거가 요번에 키가 될 겁니다.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뭘 하겠다 또는 자기 전공에서 이제 인공지능을 배워서 뭐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나는 요 부분을 알고 싶다. 그런 걸 여기다가 나름대로 적고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프로포즈를 써내는 거 10점을 줄 거예요. 중간고사에서. 그러면 이 중에서 뭐 이걸 꼭 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잘한 학생들을 추려서 아이디어가 뭐 괜찮다 해도 시간 낭비가 아니겠다 하는 학생들을 추려서 그런 학생들을 팀장으로 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같이 할 학생들을 팀을 선발하라고 해서 팀을 짜줄 거예요. 그래서 그 팀이 같이 또는 혼자 이렇게 나름대로 해본 그런 내용들을 제출하면 엑스트라 포인트를 주어서 그런 학생들이 플러스 그레이드를 받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잘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입식 교육만 받아서는 이제 주입식 교육을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받아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생각하고 또 해보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그걸 보고서를 만들고 발표하고 하는 걸 이번 학기에 훈련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성적엔 스트레스 크게 받지 말고 그냥 해보는 거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진짜로 랩에 들어가고 대학원에 가면은 이런 일이 너무 중요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학부 때 지금은 그냥 부담 갖지 않고 그냥 해보는 경험만 제공하면 돼요. 뭐 하는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테이크홈 이그잼을 이렇게 보태서 내는 게 이게 아주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몇 개 해보라고 문제를 줬었죠. 그렇게 한 문제 이렇게 잘 정리해서 이렇게 아주 원래 내 의도를 잘 반영해서 이렇게 답이 문제는 뭐고 코드는 뭐고 답은 뭐고 그리고 답이 한 페이지에 눈에 딱 들어오게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이걸 키우면 글자가 뭔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주는 이렇게 딱 해서 가능하면 나는 한 페이지에 한 문제 이렇게 해서 평가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학생의 파일의 크기로 파일 사이즈로 쭉 배열을 하고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파일 사이즈 그 사이즈를 보고 그걸 열어보면 파일 사이즈는 엄청 큰데 다 이미지로 채워져서 용량만 큰 학생들 거는 그거는 좀 추리고 그러면 결국은 사이즈가 큰 거하고 한 페이지에 한 문제씩을 풀었다는 기준으로 해서 또는 Q&A 한 페이지에 한 문제씩 질문과 답변과 코멘트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 페이지 번호만 보면 파일 사이즈하고 등을 놓고 그 중에 페이지 번호를 보고 그러면 그 다음에 ABC가 추려지고 그 중에서 이제 그 내용을 봐서 진로 봐서 나름대로 자기가 남의 거 복사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부정행위 없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 생각을 전개하면서 개선 실력의 향상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3월 보고서보다 4월 보고서가 낮고 4월 보고서보다 5월 보고서가 더 낮아지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향상된 학생들이 이제 1학년이건 또는 뭐 외국인 학생이건 그 향상되는 그 속도를 보고 그 다음에 파이널 평가를 할 때 참고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이렇게 제출했어요. 이렇게 잘했어요.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근데 내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식을 여러분이 스스로 치는 거를 원치 않는 게 수학에서는 X를 이렇게 안 쳐요. 여기서 꼭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X가 그냥 X면 안 되고, 이 화면 안 보이죠? 내가 지금 수식 치는 건. 지금 수식 치는 화면 안 보이죠? 자, 다시 갑시다. 자, 내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텍스트가 안 보이네. 자, 신재열 군, 지금 보여요? 지금 수식 보여요? 마이크로. 수식 편집기 안 보입니다. 그 수식 내가 고쳐놓은 건 보여요? 아, 예, 예. 이게 수학에서는 이 노테이션 내가 옛날 선형대수학 가르칠 때 여러 번 강조했었죠. 이게 예. 수학에서는 1, 2, 3 쓰는 게 다르고, 그리고 또 리들 ABC 쓰는 게 다르고, 캐피탈 ABC 쓰는 게 다르고, 볼드 XYG 쓰는 게 다르고, 아, 이탈릭 쓰는 게 다르고,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빅데이터로 가고, 그 다변수 함수로 가고, 또 펑토로 가고, 메트로이드로 가고, 이렇게 디멘전이 자꾸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변수가 많아지고, 그럼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그동안 이제 워낙 단순한 것만 쓰니까 그냥 대충대충 써도 했지만, 나중에 그렇게 되면 논문을 쓸 수가 없어. 그리고 이 남의 논문을 읽을 수가 없고, 그래서 수학은 딱 포맷이 있어. 그래서 내가 쓴 교재 있죠? 여러분은 지금 매스4 베이직 매스4 AI 책 있죠? 거기 있는 노테이션을 정확히 써야만 만점이고, 이게 하나씩 틀릴 때마다 다 감점이야. 아, 이런 게 3개만 있으면 논문에서 리젝트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예. 수학에서 사용되는 그 기본적인 딱 노테이션, 그게 에라타가 3개만 나오면 논문 내용 보지 않고 그냥 리젝트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억지로 치려고 하지 말고 지금은 내가 준 거를 활용해서 그런 식으로 배워간다, 익숙해져 간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미적분학 할 때도. 그러니까 예. 워낙들 여러분들이 타입도 잘 치고 해서 금방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내는데, 근데 이게 잘못 배우면 이게 나중에 계속 틀린 채로 가니까 한번 배울 때 정확하게 배워두면 어디 가서 얘는 제대로 배웠다, 얘는 매스매티컬리 프리페어드 됐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거예요. 공대에 가서도 수학적인 것을 딱 구분해서 쓸 줄 알면. 그렇게 돼야지 나중에 멀티 베리어블 캘큘러스를 하고, 그 펑터를 하고, 그리고 또 텐서를 하고, 이렇게 할 때, 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칼라 숫자를 보다가 이렇게 벡터를 배우죠. 여기서 이 벡터가 변수가 n개죠. 이 벡터에 늘려서 행렬이 되는 거죠. n by n. 그렇죠? 그 행렬에 높이를 주면은, 그러면 n by n 곱하기 t, 이렇게 높이 그럼 그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텐서예요. 텐서. 그러니까 디멘전이 계속 높아가니까 그걸 다 구분해야 되잖아. 구분하려니까 노테이션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그거를 여기다 수식으로 다 쓸 수가 없죠. 차원이 점점 높아지고. 그런 의미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화면을 이제 그걸 요약을 이제 요약한 걸 봤어요. 자,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거의 됐고 점심시간도 가까워지니까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자, 궁금한 것들 하나씩 또 물어보세요. 또는 지금 타입해 주세요. 오늘 들은 것 중에 기억나는 거나 또는 궁금한 거나 아니면 요약이라도 하세요. 자, 뭐라도 반응을 하세요. 또는 지금 말을 한마디씩 해도 되고. 황인성 군 마이크 켜고. 자, 황인성 군 오늘 내용 들은 거 궁금한 게 좀 해결됐습니까? 더 궁금한 건 없습니까? 황인성 군? 그 성적 음. 성적에 대해서 조금 질문할 게 있는데 어느 거에 대해서? Q&A 참여 횟수에서 네. 혹시 그 개념 요약한 걸 올린 글도 포함이 되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Q&A 참여한 거는 다 양적인 평가는 다 무조건 횟수로 다 받아요. 그걸 여러 번 했어도 처음 낸 걸 뭐 코멘트를 달고 리바이즈를 하고 파이널라이즈 한 게 3번이다. 그럼 3번 다 인정해 줄게요. 오케이. 그리고 다른 사람이 푼 거를 다시 수정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파이널라이즈 한 것을
또 리파이널라이즈 하거나 그래서 다시 더 베더 포맷으로 만들어 주어서 다시 Q&A 올려놔도 또는 답글에 새로 다 수정해서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도 그것도 다 참여로 포함돼요. 앞에 토론에 참여했던 거 1점하고 Q&A에서 참여 질문하거나 리파이널라이즈 하거나 또 파이널라이즈 하거나 뭐 한 것 한 번 하고 다 같아요. 이해돼요? 네, 알겠습니다. 앞에 부분에서 참여 못한 것도 바로 지금 몇 번만 자기가 그러니까 이걸 읽고 하니 질문과 또 토론과 답변을 보니까 이해가 됐다. 그러면 그거를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답변이 나왔는데 나는 이걸 완전히 이해됐다. 그래서 그걸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깨끗이 써서 파이널라이즈 시켜두라는 거예요. 그걸 모아서 제출하는 소리예요. 그럼 나중에 그것들을 발표할 기회를 줄 거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발표까지 잘하면 한군이 적어도 그 내용을 이해를 완전히 했던 소리 있죠.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가 됐으면 그런 개수가 예를 들어 50페이지다 그러면 50개의 문제 또는 50개의 개념에 대해서는 한군이 누구에게라도 설명해 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소리죠.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점수를 내가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네, 김도연 군. 자, 오늘 들은 내용 중에서 기억나는 거 말로 하세요. 네, 또 더 궁금한 거. 그 다음 김민수 군한테 물어볼게요. 네. 김도연 군. 자, 오늘 들은 내용 중에서 자, 이제 김도연 군이 어느 부분이 좀 미비하고 또 어떤 부분을 채워가면은 그러면은 충분히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겠다는 감은 잡았어요? 아직도 감이 안 잡혀요? 그러면 더 물어봐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수강 신청해서 꾸준히 한다는 것은 여기서 좋은 성과를 또 많은 걸 배우고 또 좋은 성과를 얻고 좋은 학점도 받고 하는 게 고리일 텐데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계속 물어봐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해보고 또 부족하면 또 좀 고쳐서 해보고 해서 반복해서 해서 그 목표에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달성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김도영 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마이크가 작동이 잘 안 되나? 마이크가 없어요? 그런가 보네. 그래요. 자, 그 다음 김민수 군이 그러면 이어서 자, 궁금한 거 얘기해 보세요. 김민수 군이 얘기를 하면 김민수 군 얼굴이 뜨게 되고 또 신재열 군이 얘기하면 신재열 군 얼굴이 큰 화면에 뜨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을 이제 시작하면은 화면이 떠요. 자, 김민수 군.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김민수 군. 김민수 군도 마이크가 없어요? 마이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뭐 학생들마다 사정이 다 다르니까 그런데 자, 오늘 그러면 이제 정리합시다. 자, 오늘 어쨌든 내가 얘기한 것들 대부분 다 이해했지요? 더 궁금한 거 그러면 이해했으면 이해한 거를 Q&A에 요약을 해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특히 개인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 다른 사람한테도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게 갖는 질문이고 또 이해가 필요한 내용이니까요. 그렇게 하고 오늘 내가 하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주저없이 Q&A에 물어보고 그리고 또 더 궁금한 게 궁금한 게 따로 없거나 그러면 남이 질문하고 답변한 것들을 보면서 그걸 그냥 커멘트 주고 파이널라이즈 시키세요. 그렇게 하고 그런 것들을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제출한다 하면은 별로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자기가 그때그때 조금씩 정리한 것들 그, 남이 질문하고 답변한 걸 읽으면 금방 이해되거든요. 그리고 자기도 질문한 걸 누가 답 주면 금방 이해가 되고 뭐 그런 것들을 누적시켰다가 모아서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를 낼 때는 그걸 좀 더 다듬어서 보기 좋게 그렇게 해서 제출하고 그 중에서 잘된 학생들은 발표할 기회를 내가 줄 거고 또 발표하면 또 가산점을 받고 뭐 하는 식으로 해서 이번 학기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은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수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한 학기가 되도록 합시다. 얘기하는 혼자서 하지 않고 서로 같이 역할을 분담해서 누구는 나같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누구는 물어보고 누구는 또 답을 주고 누구는 타입을 치고 누구는 그거를 정리하고 또 누구는 그거를 이제 수정하고 그다음 누구는 발표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슬슬 돌아가면서 짬짬이 저기 수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그 팀워크를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할 때는 혼자서 그 모든 과정을 다 이론부터 그 저기 아이디어를 내는 거, 또 실제로 코드를 짜는 거, 또 돌려보는 거, 그걸 이해하는 거, 그리고 그걸로 그 보고서를 만드는 거, 또 그걸로 논문을 쓰는 거, 그다음 그걸 발표하는 거, 이 모든 과정을 다 혼자서 하는 거는 이제 별로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팀으로 하고 하는 훈련들이 필요해요. 이 과목은 그런 연구하거나 그런 그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내는 그런 경험의 제일 그 앞부분, 제일 그 초보 부분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내 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답까지 다 줬고 코드까지 다 줬고 그 코드의 결과물까지 다 줬으니까 그걸 한번 프랙티스 해보면서 여러 가지 그냥 그 느끼는 점들, 배우는 점들 또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그러고 이번 학기를 재밌게 보내십시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알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PBL 보고서가 나올 테니까 PBL 보고서들 거둔 것 중에서 그 몇 사람 이제 같이 이제 발표하고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식으로 할게요. 그때는 내가 이번에 정리한 학생들 중에서 한두 명한테 그 학생의 자료를 띄워놓고 한번 본인이 설명하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할까요? 자, 이제 마무리 할까요? 수고 많았습니다. 도움이 됐기를 바래요. 오늘 설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래요. 오케이. 그래요. 네, 수고했어요. 마무리합시다. 자, 신재열 군 수고했고, 황인성 군도 수고했고, 김도현 군도 수고했고, 김민수 군도 수고했어요. 자, 잘 또 해서 저기 Q&A에서도 만납시다. 고마워요. 자, 촬영은 중지하고.